특정 대행 계약 운영 결과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의 하경순 대리님께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하경순 대리님 올라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측정 대행 계약 운영 현황을 말씀드릴 한국환경공단 하경순 대리입니다. 식사 끝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 노곤하실 것 같은데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특정 대행 계약 관리 제도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특정 대행 계약 운영 현황,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추진 경과 그리고 특정 대행 계약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정 대행 계약 관리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부실 측정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측정 대행 계약을 검토하고 계약 이행을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용역 이행 능력 평가와 종사자 기술 교육을 통해 측정 분석의 대외적 신뢰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2020년 10월 1일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조의 7항이 개정되어서 대기수질 1, 2종 사업장과 측정 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저희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에 측정 대행 표준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8일 환시법 18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7항에 따라 대기수질 1, 2종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전에 사전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대기수질뿐만 아니라 악취, 실내 공기질, 소음, 진동 총 5개 분야 모든 종사업장에 대해 계약 정보와 측정 분석 결과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2016년 자가 측정 대행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연구를 시작으로 2019년 환경 측정 분석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저희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으로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수질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측정 대행 계약 관련 수행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과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질 대기 1, 2종 사업장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전에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전 제출 미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정보를 측정인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는 계약 정보들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측정 대행 계약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라는 것은 단일 계약인지 다중 계약인지 단가 계약인지 총액 계약인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업 계획서 내에 대상의 범위와 그리고 항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또 측정 대행업 등록증 내에 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 내에 불공정 계약 항목이 존재하는지 총 8가지의 주요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측정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주시는 계약 정보들을 현장에 방문을 하여 이 계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계약서와 실제 계약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누락된 표준 계약서는 없는지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계약 이행 확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대행 계약에 대한 종류별 계약 건수 등에 대한 측정 대행 계약 통계를 산정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측정 대행 계약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제출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는 수질 대기 1, 2종 계약 건들 위주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11월 30일 기준입니다. 2022년 수질 대기 분야 1, 2종 계약 검토 건수는 4,919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제출된 4,600여 건에 비해 1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분야에서 3,600건이었고요. 수질 분야에서 1,200건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 분야 1월과 8월에 가장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보통 계약들이 12월 31일에 종결되는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1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한 건수인데 이 보완 요청이라는 것은 저희 측정 대행 업체에서 제출해 주신 계약을 검토를 할 때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다거나 계약 정보가 제출해 주신 가업 내용서와 다르다거나 혹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완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건이 총 4,000여 건 중에 37%인 1,800건 정도가 됩니다. 네 번째 열의 보완 요청 미반영 여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회 보완 요청을 보냈을 때 측정 대행 업체의 대부분에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중 17%인 305건은 보완 요청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따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건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공정 계약 내용을 포함한 미반영 건이 총 163건이 있는데요. 이 불공정 계약 내용이라는 것은 많이 보셨던 것처럼 저희 불공정 계약 항목 체크리스트 11개를 말합니다. 이 11개의 항목들 중에 빈도가 가장 높은 불공정 계약 내용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계약 상대자 즉 저희 측정 대행 업체에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내용은 가업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이견이 발생을 하면 갑의 의견을 따른다 또는 재위탁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타로는 계약 진행 중에 혹은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불공정 계약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측정의 시스템을 통해 계약 정보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받은 계약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방문을 하여 실제 계약과 제출하신 계약이 일치를 하는지 등의 계약 이행 확인을 한 건수입니다. 대기 분야 측정 대행 업체에 96개소를 방문했고요. 수질 분야 측정 대행 업체 61개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총 157개사의 계약 이행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확인 실시 주요 확인 내용으로는 표준 계약서 누락 여부, 제출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의 일치 여부, 가업 계획서 내 범위에서의 측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사전에 지원을 받아서 측정인 시스템 교육을 원하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측정인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저희 현장에서 측정 대행 업체에서 주시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57개사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 대행 업체에서 계약 이행을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시스템 사용 미숙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숙해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미준수 계약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업체에서 주신 의견들입니다. 저희 계약에 관련해서는 동일 계약 정보 불러오기 기능과 계약 종결, 미제출, 미준수 일자가 도래하는 경우 안내 팝업 기능, 그리고 의뢰 기관에서 측정인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전자계약 기능을 도입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용역 이행 능력 평가 관련해서는 그 평가 기준의 세분화를 원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측정인 시스템 관련해서는 서류의 이중 작업을 최소화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예를 들자면 차량 운행 일지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달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인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원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그 이외에는 지자체와 저희 계약 관리 기관의 담당자들이 안내와 검토를 할 때 기준을 일치시켜 달라. 배출 사업장에도 계약 관리 제도의 홍보를 원한다. 그리고 측정인에 등록한 자료의 보존 기간을 정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측정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들었을 때 흘리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고 앞으로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하여 좀 더 시스템 사용과 계약을 하실 때 수월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전 제출에 대한 준수, 미준수 판정의 기준 일자인데요. 이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 7월 1일자에 처음 제출을 해주시고 계약 취소를 하신 다음 7월 3일 다시 제출을 하는 경우에 제출 일자가 사전 제출 대상 미대상의 기준 일자가 언제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출 취소를 하셨었기 때문에 7월 1일이 기준 일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보완 요청에 의해 보완 후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준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7월 1일에 제출을 해주시고 보완 요청을 받아 7월 3일에 다시 제출을 해주시는 경우 보완 제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이 기준 일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측정 분야나 사업장별 계약을 일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의 표준 계약서로 날인받는 경우 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측정인 시스템에는 분야별 그리고 사업장별로 모두 분리하여 계약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괄 통합 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추후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수질 3, 5종 그리고 소음, 진동, 악취, 실내 공기질 전 분야에 계약 정보, 측정 정보를 왜 입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환시법 18조의 5에 따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단가 계약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단가 수수료만 산정을 하시고 총액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과업 기간 내에 예상하시는 횟수를 산정을 하신 다음에 예정 가격으로 계약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섯 번째로 발주처가 A사와 주 계약을 체결하고 B사와 동일 계약 내용으로 예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업 내용과 과업 계약이 존재가 하더라도
2번의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연장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 저희는 계약서가 없는 자동 계약 연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업 기간을 제외한 모든 계약 정보가 동일하다면 그 계약 정보를 시스템에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조금 더 쉽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측정대행 계약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